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추미애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추다르크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자, 검사들 머리 위에 정치인 출신, 판사 출신 정치인이 딱 앉게 됐어요. 이제 까불면 죽습니다. 까불면 죽어요. 네. 자, 추미애가 출연했습니다. 불방망이가 예고된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을 포함해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발언 몇 가지 한겨레 기사에서 추려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서 취임한다면 헌법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한다. 네. 그래서 그런 전제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멋대로 터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이제. 추미애는 싸울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싸울 줄 알아요. 유불리 같은 거 그렇게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성 정치인도 아마 이분만큼의 대를 갖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네. 검찰 조직 재편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했다는 지적이 많다. 회복하는 방안은 조직 재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형사, 공판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와, 여성 검사님들을 대거 발탁한다. 이런 의도로 또 읽히지요. 다만 추미애 후보자는 현재 청와대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포함해서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피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청권은 인사권 아닙니까? 재청권도 인사권이죠. 최종 판단,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그렇다라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 감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규정이 시행 중이라면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험하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러분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 조국 때는 그렇게 사회 보면서 안 그만둘 거냐고 계속 압박했던 여상규, 이 사람이 아주 추미애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같은 판사 출신이라서? 에이, 천만의 말씀이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얽힌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조국은 뭐 금방 그만둘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조국한테는 막대했지만은, 이 사실은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 감찰권, 수사 지휘권 이걸 행사하게 된다면은 자기는 진짜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상규가 추미애한테 꼬리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속 피하려고 하는, 기소 피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인데, 아이고 우리 여상규 형, 백발이신 분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아니 그런다고 추미애가 봐줍니까? 봐줄 줄 알아요? 추미애 그런 거 안 봐줍니다. 우리 여상규 형이 너무 좀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그렇게 저 장제원한테 꾸짖어봐야 고마워하겠어요? 자, 패스트트랙 수사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막 혼쭐을 낸다면은 추미애 후보자가 그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겠지. 사표를 내거나 윤석열이.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불방망이를 꺼내 들었어요.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이제 대통령 임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들 법무부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상규 형님 큰일 났네.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뭐 그거 하나 갖고 명백한 범죄를 감춰줄 수는 없잖아요. 상규 형, 옷 벗읍시다. 갑자기 귀여울 뻔했다고 류영환님. 자, 칼럼 하나 좀 보고 가시죠. 서울신문에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기고문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또 글의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좀 추려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지칭하지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등 법률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정직 공무원 역시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른 분단 국가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점 때문에 군대의 존재 가치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악용해서 군부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립했고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스스로 국가 권력이 되어버렸고 목적과 수단이 전치돼서 국가의 일부인 군대가 국가에 군림하는 그런 군부 정치로 타락해버렸다.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죠. 군부 정치를 배경으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같은 특수기구가 득세했다. 그러나 군부 정치가 끝나면서 특수기구의 시대도 끝났다. 검찰은 군부 정치 시절 군부에 억압받으면서 동시에 군부에 종속돼 군부 독재에 봉사하는 군부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나 검찰은 군부에게 그야말로 제압당했던 군부의 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춘천 지검이었을 거예요. 우리 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희태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 기관장 회의하면은 거기에는 지금이야 뭐 빠집니다만 그때 사단장인가가 나와요. 그 지역에 사단장 나오고 뭐 거기 경찰서장 뭐 그리고 검찰청장 뭐 법원장 등등 이런 그 고위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이 군인이 거기서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사단장이. 그래서 막 술 돌리고 거기서 막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임이 너무 싫었던 박희태 당시 춘천지검장이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을 빨리 집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술에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술에 골아 떨어지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것이 바로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그 폭탄주가 왜 나왔냐면은 하도 그 사단장이 그냥 마셔라 부어라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급 장교들도 왕노릇했다고요. 박노현님. 네, 그래요. 자, 이건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검사든 집단이든
개인 검사든 집단으로서의 검찰이든 이들은 국민의 정당한 권력기관으로서 부당한 군부 독재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억압에 순응하면서 군부가 제공하는 이익을 특권적으로 향유했다. 그러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군부 정치가 소멸되고 특수기구의 통제력이 약화된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검찰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가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죠. 군부 정권이 이제 사라지고 문민정부 들어서고 군부 독재 주도자였던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 가고 그러면서 군부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검사들의 영향력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왕이 됐어요. 국가 권력도 흔드는 왕이 됐어요. 그러므로 국가 관료제 안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권력기구를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과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문민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구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 선발과 임용 방식에서 특권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시 출신들 있잖아요.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노릇 하려고 해요. 특권 의식을 갖죠. 비민주적 엘리트 의식을 갖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검사에 대한 과도한 특별 대우는 군부 독재 시절 군부와 법조계의 유착과 부당거래의 산물인데 이로 인해서 특권 의식은 더욱 조장되었다. 재판권을 독점한 판사의 권위나 수사권을 독점한 검사의 권위는 그들의 양심적 전문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차별적 대우와 특권 의식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칼럼이에요, 여러분. 정대화 교수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국가기구의 권력화, 공무원의 차별적 특권의식 개선돼야 한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요. 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으로 인식하는 공무원 세계의 변화 없이 기구 개혁만으로는 이 개혁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